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완성 35번. 저희도 막 붙이면 안 돼. 어? 노래 하나 정해야 되나? 랩하자니까 우리 다 같이 떼창으로. 옆에 트로트를 부르니까. 불러요? 어. 나 울어 그럼. 나 눈물 난단 말이야. 35번. 같은 공 5개, 서로 다른 라켓 5개를 세 상자에 나눠 담을 건데 상자가 A, B, C라고 이름이 달려 있는 걸 보니까 또 다 서로 다른 상자예요. 각 상자에 적어도 하나의 공이랑 적어도 하나의 라켓이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럼 공이랑 라켓은 따로따로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원래는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녀석이에요. 왜냐면 서로 같은 공 5개를 3개로 나누는 건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하고 하면 되지. 공이랑 라켓이랑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공도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되고 라켓도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라켓을 먼저 좀 보면 요거는 우리 지금까지 많이 풀었으니까 서로 다른 라켓이 5개 있고요. 서로 다른 상자가 3개 있는데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한대.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몇 개씩 들어갈 건지를 정해서 조편성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분배하는 거였어요. 아니야? 왜 그런 표정으로? 일단 요 5개의 라켓을 세 무리로 만들어야지. 5개의 라켓을 세 무리로 만들고 그 세 무리를 A, B, C라는 상자에 넣는 거였다고요. 먼저 하나씩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곱하기로 연결하면 순서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냐 나중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동시에 넣기 위해서 일단 5개의 라켓을 세 무리로 나눌 건데 세 무리로 나누는 경우도 몇 개짜리 3개로 나눌 건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건 라켓을 세 묶음으로 나눌 건데 3개, 1개, 1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2개, 2개, 1개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무리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얘는 5C3 이렇게 생겼죠. 2C1인데 나누기 2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5C2 곱하기 3C2 나누기 2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하시면 라켓을 세 무리로 만들어내는 경우다라는 거고 계산을 해보면 얘는 10이고요. 요거는 10이랑 3을 곱해서 2로 나눌 거니까 15예요. 그래서 25개가 됩니다. 얘가 서로 다른 라켓 5개를 세 묶음으로, 세 무리로 나누는 경우고요. 그리고 나서 상자에 담으려면 A, B, C라는 서로 다른 상자에 넣을 거니까 3팩 되겠죠. 서로 다 다른 라켓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 무리는 다 구분이 되고요. 서로 구분이 되는 그 세 무리를 서로 구분이 되는 세 상자에 담을 거니까 누구를 어느 상자에 넣을지 그냥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죠? 그래서 라켓을 나누었고 상자에 넣는 건 얘는 3팩이에요. 그죠? 그래서 라켓을 담는 경우만 생각해 봐도 25 곱하기 3팩 이어서 150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공은요. 공은 라켓이랑 다르게 서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몇 개로 나눌 거냐가 문제인 건데 얘도 적어도 하나의 공을 넣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얘처럼 해보면 공도 그냥 3개, 1개, 1개로 나누든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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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로 나눌 건데 공을 3개, 1개, 1개로 나누는 경우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다 같은 공이거든. 그죠? 2개, 2개, 1개로 나눌 거야.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 한 가지예요. 다 같은 공이거든요. 그럼 이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는 거지. 이 경우를 가지고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나눠 담는 경우면 일단 라켓을 먼저 넣었다고 치자고요. 여전히 A, B, C 세 상자는 구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세 상자 중에
한 군데는 3개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그럼 공 3개 넣을 상자가 어떤 상자인지를 골라야죠. 이렇게 생겼단 이야기예요. 세 상자 중에 하나 골라서 거기 3개 넣을 거라고요.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죠. 2개씩 넣을 건데 그 말은 하나 골라서 한 군데 하나 넣을 거고요. 나머지는 2개씩 넣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 넣을 상자 누구인지를 고르자 그런 이야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둘 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켓에 넣는 게 이거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공을 넣는 경우가 6가지씩 있다고요. 저거 H 쓰면 안 되는 거예요? H 써도 되죠. 대신에 이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씩 미리 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다 이렇게 해서 3H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도 6이라고 나올 거니까. 그죠? 네. 왼쪽 할때 그냥 전체에서 한쪽에 막 이렇게 두 개에다가 다 남은 경우 이런 빼서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 질문한 건 뭐냐면 라켓을 세 상자에 담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넣는 거야. 빈 상자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막 넣으면 걔는 중복 순열 되겠죠? 그러니까 라켓이 5개, 상자가 3개인데 배치를 한다고 보면 첫 번째 라켓도 세 상자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 두 번째 라켓도 세 상자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경우 중에는 한 상자에 다 몰리거나 아니면 2상자에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찾아서 빼겠다는 거잖아, 그지? 2상자에 들어가는 경우를 찾으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5승에서 1, 2개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귀찮은 산수들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자가 3개이기 때문에 한 군데 몰리는 거, 2군데 몰리는 걸 빼는 건데 만약에 상자가 4개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걸 마음대로 넣은 다음에 한 군데 몰리는 거 다 빼고 2군데 몰리는 거 다 빼고 3군데 몰리는 거 다 뺀다고? 3군데 몰리는 걸 빼려면 첫 번째 한 군데 몰리는 거 2군데 몰리는 걸 막 또 산수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장황해진다고 풀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일단 개수로 나눈 다음에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간단한 거예요. 숫자가 커지더라도. 그래서 얘가 더 일반적인 풀이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됐죠? 그리고 여기서요. 이 얘기도 할 걸 그랬네. 저는 지금 라켓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공을 넣었는데 공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라켓을 넣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상자가 A, B, C라고 이름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몇 개를 넣든지 간에 서로 다른 상자인 상태가 유지가 돼요. 만약에 다 같은 상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상자 3개가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면 그때는 공을 먼저 넣는 것보다 라켓을 먼저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공을 먼저 넣잖아. 다 똑같이 생긴 상자 3개인데 공을 먼저 넣으면 그 중에 같은 개수를 넣은 상자가 있으면 그 둘은 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라켓을 넣을 때 이 상자와 이 상자는 같은 상자고 얘는 다른 상자이기 때문에 라켓을 넣을 때 약간 골치 아파진다고. 2상자는 똑같고 한 상자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셋 다 같은 상자일 때 5개가 다 다른 라켓을 일단 넣으면 그럼 상자 3개가 겉에서 보기엔 똑같지만 속에 들어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다 다른 상자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공을 넣는 거야. 서로 다른 상자에 그냥 공 넣는 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는 애초에 상자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을 먼저 넣든 라켓을 먼저 넣든 상관없어요. 계속 다른 상자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애초에 문제에서 같은 공이랑 다른 라켓에 같은 상자가 3개였으면 이때는 라켓을 먼저 넣는 게 좋다고요. 라켓을 먼저 넣으면 개수가 같을지언정 서로 다른 라켓이기 때문에 상자는 이제 다 다른 상자로 변했고 다 다른 상자에 같은 공을 넣는 거거든. 근데 공을 먼저 넣어버리면 공의 개수가 다르면 다른 상자로 구분할 수 있지만 공의 개수가 같으면 상자도 똑같고 공도 똑같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공이 5개, 상자 3개인데 뭐 3개, 1개, 1개 공을 이렇게 넣었다고 보면 공 3개 넣은 상자는 다르다고 구분할 수 있지만 공을 1개, 1개 넣은 상자는 같은 상자예요. 구분할 수 없는 상자라고. 상자가 3개인데 하나만 구분할 수 있고 2개는 구분할 수 없어. 이 상태에서 라켓을 배치할 거야. 그럼 라켓을 넣을 때 이 둘을 넣는 건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생긴다고. 무슨 취지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다 같은 상자였으면 라켓을 먼저 넣어서 구분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지금 얘처럼 애초에 다 다른 상자면 뭘 먼저 하든 상관없고요. 오케이? 다음은 38번. 약간 골치 아픈 문제인데 개수가 제일 큰 게 누구냐고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얘네 둘이 숫자가 똑같았으면 딱 가운데 있는 게 제일 클 거예요. 파스칼 삼각형 생각해보면 양 끝은 1이고 가운데로 갈수록 숫자 커지잖아요. 커졌다가 작아지잖아 숫자가. 그지? 그러니까 앞에 뒤에 개수가 만약에 같았으면 딱 가운데 20승이니까 뭐 10승이나 11승 11승이지? 10승 똑같죠? 잠깐만 20승이면 항이 몇 개냐? 21개? 그럼 11번 10승이 제일 크겠죠? 정신 차려.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요. 머리가 아파 지금. 약간 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열이 나고 있어. 오늘 병원에 못 갔어 내가. 어쨌든 참고로 전 종교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게 만약에 개수가 똑같았으면 가운데가 제일 컸을 텐데 문제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3x가 많을수록 커지겠지. 그죠? 앞에 있는 걸 더 많이 곱할수록 커질 거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개수 앞에 그 조합 있죠. 20씩 k. 그 숫자가 10일 때가 제일 큰데 그 뒤로 갈수록 작아지겠지만 만약에 11이었으면 3이 11개고 2가 9개이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더 커질 거거든요. 뒤에 숫자가. 그러니까 어쨌든 딱 가운데는 아닐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화 시켜서 얘를 찾아보면 x의 k승이라는 녀석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그건 이 얘기지. 20개 중에 k개를 골라서 3이 k개 있고 2는 20-k개 있는 거야. 얘가 xk승의 개수예요. 그죠? 근데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제일 컸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럼 얘랑 요 바로 다음에 있는 항의 개수를 생각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20 c k 플러스 1에 3의 k 플러스 1 2의 19 마이너스 k승. 이 둘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제일 크니까 이거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이 개수가 더 크고요. 심지어 이 앞에도 있겠죠. 20 c k 마이너스 1에 3의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승 2의 21 더하기 k승.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k를 찾으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찾아보면 거의 그냥 나와요. 그래서 요 녀석을 좀 풀어볼 텐데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k 찾는 거니까 3의 k승 뭐 2의 몇승 이런 걸 막 약분 다 되니까 하나씩밖에 안 남고요. 여기 오는 조합이 문제인데 이건 증명할 때 쓰는 건 주로 다 그냥 공식 쓰는 거잖아요. 20씩 k라는 건 20팩 k팩 20 k팩 이렇게 생겼죠. 얘가 20씩 k고요. 거기에 3이 k개 2는 20 k개 있어요. 우변에 있는 건 분자에 20팩 분모에 k 플러스 1팩 여기서 요거 뺀 거 19 k팩 거기에 3의 k 플러스 1승
2의 19 마이너스 k승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분 먼저 해보면 20 팩토리얼은 똑같이 있으니까 없어질 거고요. 분모 보자고요. k 팩이야, k 플러스 1 팩이야. 누가 다 없어지겠어요? k 팩이 다 없어지겠죠. 더 큰 숫자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이거 다 없어지고요. 그럼 우변은 누가 남아요? 팩토리얼이 싹 없어지죠. k 플러스 1 하나만 남아요.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등등등인데 k부터 싹 날아간 거니까 하나만 남는다고요? 20 마이너스 k 팩이야. 19 마이너스 k 팩이에요. 누가 살아남겠어요? 쟤가 살아남죠. 쟤가 큰 숫자잖아요. 이거 다 죽어요. 여기 뭐만 남는다고? 팩토리얼 다 날아가고 이거 하나만 남아요. 1 차이 나거든요. 요거 다음 숫자가 19 마이너스 k였을 거잖아. 그래서 싹 날아간다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3의 k승 다 날아가고 3 하나만 남겠죠? 2의 20 마이너스 k승, 2의 19 마이너스 k승 이거 다 날아가고 여기 2 하나만 남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하는 부등식은 20 마이너스 k분의 2 k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k 찾는 겁니다. 뭐 k는 어차피 20보다는 작은 자연수일 거니까 넘기고 넘겨보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2k 더하기 2 60 마이너스 3k 5k가 58이네요. 그래서 11점 얼마 보다 크대요. 그래서 12다. 됐죠?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긴 했는데 그냥 푸는 과정을 보면 일반항 찾아가지고 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이 부등식 만족하는 자연수 k 찾으시면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풀이 자체는 또 보면 그냥 그렇죠. 되게 막 어렵거나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다음에 나오면 풀 수 있겠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겁니다. 앞뒤로 있으면 하나만 하면 왜냐면 요거 만족하는 k는 12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12랑 13 비교하면 12가 더 크다는 거고 13, 14를 비교하면 13이 더 크다는 거야. 14, 15는 14가 더 크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11, 12를 비교하면 이 부등식 만족하지 않겠죠. 얘가 만족하는 건 12가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2만 보는 거야. 다음은 확률로 넘어가서 확률 3번 보러 가죠. 아, 귀찮은 문제죠.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있는 정사각형 5개를 중에서 빨, 파, 노, 초 4가지 색 중 하나를 임의로 칠할 건데 공간이 5개고 색깔이 4개인 걸 보니까 여러 개 칠하는 것도 있나 봐요. 그런데 노란색을 3번 칠할 확률을 물어보는 걸 보니 안 칠하는 색이 있어도 되나 봐요. 그죠? 중요한 건 이웃한 정사각형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대요. 그냥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얘하고 얘는 같은 색을 칠해도 돼요. 그죠? 변을 공유한다고 되게 친절하게도 설명하고 있지만 인접해 있다. 인접해 있는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야 라는 건 같은 색을 칠했을 때 그 경계선을 찾을 수 없으면 그건 인접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같은 색을 칠해도 경계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인접한 게 아니에요. 같은 색을 칠해도 된다고. 그럼 여기서 다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노란색을 3번 칠할 확률을 물어봤는데 그럼 노란색을 3번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냐면 여기에 노란색을 칠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저거 외에 노란색을 3번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그죠? 그럼 이렇게 3군데에 노란색을 칠했다고 쳤을 때 전체 경우는 몇 가지, 노란색을 3군데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 거냐면 노란색 3번 다 썼으니까 여기는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노란색 3번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면 총 9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 곱하기 3.
그럼 이제 전체 경우만 찾으면 되겠네. 그죠? 전체 경우 중에서 9 하면 답 나오겠지. 그죠? 전체 경우라는 건 막 칠할 건데 보통 이렇게 칠하는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영역이 많은 걸 먼저 칠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칠할 때 이거 먼저 칠하는 것보다 이런 걸 먼저 칠하는 게 좋다고. 얘는 인접해 있는 게 3개잖아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얘는 인접한 게 2개야. 얘도 2개고 얘도 2개야. 그러니까 이제 요 녀석을 먼저 칠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는 얘는 이제 얘한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나 막 칠해도 되거든요. 얘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그냥 세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돌릴 건데 네. 이 방향으로 돌릴 건데 혼자 헛소리 했어요. 야, 이 2번째 칠하고요. 여기 3번째 칠하고 여기 4번째 칠하고 여기 마지막 5번째 딱 이렇게 칠해보자고요. 경우수를 세볼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몇 가지 경우를 칠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첫 번째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4가지예요. 아무거나 칠해도 되죠. 두 번째 칸은 첫 번째 칸에만 색이 칠해졌기 때문에 요거 색깔 피해서 아무거나 칠하면 되니까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영역은요. 지금 여기는 안 칠해져 있으니까 신경 쓸 게 없고 여기는 칠해져 있잖아요. 그냥 요것만 신경 쓰면 되죠. 그래서 얘도 3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면 돼요. 네 번째는요. 얘도 칠해져 있고 얘도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2개를 신경 써야 되는데 문제는 얘와 얘가 꼭 다른 색깔이 칠해졌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같은 색을 칠했을 수도 있고 다른 색을 칠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오다 보니 여기에 와서 1과 3이 같으냐 1과 3이 다르냐에 따라서 쓰는 숫자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라고요. 1과 3이 같은 경우 1과 3이 다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이 잘 안 든다고. 쓰다 보니까 이상하네? 그러니까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럼 1, 3이 같은 색을 칠한 경우라고 보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1에는 4가지를 칠할 수 있고요. 2에는 3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3은요. 1이랑 같은 거 칠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칠하죠. 얘랑 같은 색깔. 하나밖에 못 칠한다고요? 그 다음 4로 오면 어때요? 1이랑 3 2개랑 인접해 있는데 얘네들이 같은 색이라며 한 가지 색깔을 피하면 되죠. 얘는 3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하면 돼요. 그 다음 5번은요. 뭐 1하고만 인접해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칠하면 되죠. 1과 3이 서로 다른 색이면 1번 칸에는 4가지 색 중에 아무거나 칠하면 되고 2번 칸에는 3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고요. 3번 칸은 얘랑 인접해 있으니까 이 색깔만 피하면 되는데 지금 1번과 3번은 또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인접해 있지 않지만 다른 색을 칠하기로 한 거니까 얘랑 얘는 둘이 다른 색이겠죠? 그 서로 다른 2개의 색을 다 피해야 돼요. 그게 2개밖에 못 칠해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3가지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3을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2가지를 칠할 수 있고요. 3번에. 그럼 4번으로 와보면 어때요? 2개랑 인접해 있는데 1번, 3번에 지금 다른 색을 칠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2가지를 다 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2가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역시나 아무나 막 오면 되니까 3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3번에 원래 3가지를 칠할 수 있는데 1번이랑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에 1번과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에 4번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갈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2개로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계산 다 해보면 얘는요. 싹 다 곱하는 거잖아요. 333, 27에 54, 108. 얘는 뭐니? 66, 30, 아니구나. 12, 12, 144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252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전체 경우가 252. 내가 원하는 경우는 9. 그래서 나누기를 하시면 9, 2, 5번이니? 네. 네, 다행이네요. 답이 있어서.
이것도 너무 싫은 게 맞아. 근데 이것도요, 제가 약간 푸는 걸 제가 여러분 앉아서 보면 그래 뭐 맞는 얘기야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냐면 봐. 노란색을 3번 칠할 확률을 물어봤거든. 그래서 노란색 3번 칠하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거야. 그 다음에 전체 경우로 살 생각을 하면 노란색을 3번 칠했잖아. 노란색을 2번 칠하는 거, 노란색을 1번 칠하는 거, 노란색을 안 칠하는 거 이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하시면 약간 고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몇 번 칠, 특정한 색깔을 몇 번 칠하느냐 이거랑 그냥 전체 경우로 세는 건 약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얘는 그냥 수영도로 노가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란색을 3번 칠하는 건 노란색을 칠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데 얘는 그거 아니라 그냥 전체 경우니까 약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색을 칠하는 경우 안 칠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진다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피곤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거 귀찮은 문제인 게 맞아요. 다음은 8번입니다. 나오니. 1에서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구슬이 있는데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을 거래요. 뭐 이 단원이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독립이겠죠? 각각의 시행은 4번 반복한데 K번째 꺼낸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를 AK라 할 때 이렇게 될 확률이래. 이게 무슨 얘기야? 숫자가 꺼낼수록 작아지진 않아요. 그런 얘기죠. 첫 번째 꺼낸 수, 두 번째 꺼낸 수, 세 번째 꺼낸 수, 네 번째 꺼낸 수거든요. 뒤로 갈수록 같거나 점점 커져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렇게 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전체 경우는 뭐겠어요? 그냥 첫 번째도 5, 두 번째도 5, 세 번째도 5, 네 번째도 5. 아무거나 막 나오는 거잖아요. 전체 경우는 그냥 5의 4승이에요. 그죠? 근데 분자에서 원하는 건 뭐라고? 순서대로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대.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1에서 5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배열을 할 건데 순서는 정해져 있어. 난 뭐 하면 돼? 숫자 4개를 뽑기만 하면 돼. 그런데 중복 허락해서. 중복 조합이다 그 얘기예요. 분자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중복 조합이에요. 숫자 몇 개? 5개. 몇 개 뽑아야 돼요? 4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뽑아서 작은 순서대로 작은 데에서 큰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하나씩 나눠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분모에 들어가는 건 중복순열, 분자에 들어가는 건 중복조합.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확률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하기를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걸 손으로 다 세는 건 자, 이 계산은 얼마냐? 이거 8, 3, 얼마죠? 8, 7, 6, 5, 4, 3, 2, 3, 2, 3, 2, 4, 2, 70까지거든요? 손으로 이걸 어떻게 세? 한 20개쯤 되면 세려고 했는데 70개는 셀 수가 없잖아요. 이제 바뀌었어 둘이. 아 진짜 안 줄 알았어. 70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수영도 그린 것처럼 여기 5개 중에 하나인데 얘가 몇 개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대신에 쓸 수 있는 숫자가 1에서 5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대수관계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하면 돼. 중복 허락해서 그래서 중복 조합 가지고 풀겠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10번이고요. 집합 A는 1, 2, 3, 4, 5. 요것도요. 푸는 방법이 이거 거의 똑같은 문제가 RPM 있지 않았어? 풀지 않았니? 그래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2가지 정도 있는데 보통 책에도 보면 2가지 정도로 나오거든요. 1, 2, 3, 4, 5 서로 다른 부분 집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건데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할 거래요.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의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전체 부분 집합 몇 개니? 공집합은 부분 집합입니까? 공집합이 부분 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부분 집합이니? 저도 물어보려고. 공집합은 부분 집합이니? 공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아니야. 맞아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뭔 아니야? 뭐풀 때는 아니야.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이 달려 있으면 공집합 빼야 되고요.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는 거예요. 공집합을 빼는 게 아니고. 진 부분 집합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진짜의 그 진인데 나랑 똑같이 생긴 건 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뺀 게 진 부분 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푸는 게 뭐냐면 부분 집합 개수가 총 32개잖아요. 근데 근데 네. 그러면 찐 안 빼도 돼요? 찐이란 얘기 없잖아요. 한글에 게다가 중복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부분 집합 두 개를 뽑아도 이거 성립하는 거예요. 한 집합이 또 다른 부분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잖아. 둘이 같은 거 뽑아도 된다고. 어쨌든 그래서 보면 32개의 부분 집합들 중에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뽑을 건데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 했으니 한 놈을 먼저 고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한 놈이 이것의 부분 집합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고르는 녀석이 원소가 몇 개 있냐를 가지고 막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른 게 원소가 뭐 2개짜리 부분 집합이야. 그럼 경우의 수는 5C이죠. 그 중에 그 2개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야. 2의 제곱이에요. 나 왜 개화한 거야 지금? 왜 나 표정이 이러지? 저 아무 말도 안 해. 첫 번째 부분 집합을 원소 3개짜리라고 보면 이 부분 집합을 만드는 경우 수가 5C3이야. 5개 중에 3개 뽑아서 부분 집합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뽑은 그 3개를 가지고 또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거라고 하면 되잖아요. 2의 3승이라고. 5C4에 2의 4승. 그렇게 세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인데 원소 1, 2, 3, 4, 5를 배열하는 거야. 어디에다 배열하는 거냐면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이 2개 있는데 한 놈이 한 놈의 부분 집합이었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보면 총 3군데인 거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 각각의 원소는 이 3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돼요. 아무렇게나 막 배치를 하면 어쨌든 한 집합은 또 다른 부분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고요. 중복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두 번째 이게 링 모양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둘이 완전히 같은 집합이어도 된다고. 안 불렀어요? 여기서 만약에 중복을 허락한다는 표현이 없으면 그때는 요 링 부분이 공집합인 경우는 찾아서 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링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답은 3, 3, 3, 3, 3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체 경우는 뭐야? 집합의 개수 몇 개라고? 32개. 그 32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를 뽑는 거야. 그게 전체 경우인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다른 하나의 부분 집합 확률은 이 벤 다이어그램을 만족한다는 이야기니까 3의 5승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영역이 3개니까. 집합 1, 원소 1은 요거 3군데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고요. 원소 2도 요거 3군데 중에 하나, 원소 3도, 4도, 5도 요거 3군데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만족하는 경우를 구하세요라는 말이니까. 나도 방금 그 상황이었어. 다시.
다시. 전체 경우는 전체 경우는 서로 다른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32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게 분모인데, 분자는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었으면 좋겠대. 그냥 부분집합을 두 개 건진다고 보면 그 둘이 서로 소일 수도 있고요. 그 둘이 그냥 교집합이 존재하지만 차집합도 각각 존재하는 녀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뽑아보면 뭐 이렇게 생긴 부분집합 두 개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뽑았더니 이렇게 생긴 녀석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원한다고. 문제에서는 뽑은 두 개가 하필이면 한 놈이 한 놈의 부분집합인 경우, 즉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런 경우가 되는 걸 원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찾으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 말은 원소들을 넣을 수 있는 영역이 안쪽에 넣든가 링에다 넣든가 완전 바깥쪽에 넣든가 이 세 영역 중에 한 군데에 원소들을 배치하면 된다는 거야. 원소 1도, 2도, 3도, 4도, 5도 다 이 세 군데 중에 하나씩에 넣으면 된다고요. 최악의 경우로 1, 2, 3, 4, 5가 다 밖에 있어. 그래도 된다고. 그냥 내가 공집합을 두 개 고른 거잖아. 공집합 두 개 고르면 한 집합이 분집합이잖아요. 공집합은 공집합의 분집합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여기에 2, 여기에 3, 4, 5 이렇게 들어갔으면 내가 뽑은 하나의 부분집합은 1이고 또 하나의 부분집합은 1, 2인 거야. 그럼 한 놈이 한 놈의 부분집합 맞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머리가 점점 아파오고 있어. 약을 안 가져왔어. 목소리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고. 큰일 났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원래는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 좀 더 일반적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RPM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올해 건 못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다른 부분집합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 거야.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건 32C2가 되고요. 분자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3의 5승 중에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부분집합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의 5승을 빼야 돼요. 그래야 서로 다른 부분집합 두 개를 꺼내서 한 놈이 한 놈에 포함되는 경우인 거예요. 하하.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제가 말했지만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첫 번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면 공집합이잖아요. B도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되고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라고 치면 A를 만드는 경우가 이거고, 이 경우에 B를 만드는 건 이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걸 보면 5C2야. 그 경우에 원소 B는요, 뽑은 A의 원소 두 개를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라서 2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5C3에 2의 3승, 이렇게 생겼으면 5C4에 2의 4승, 5C5에 2의 5승이에요. 이걸 다 더하면 되거든요. 해보면 얘는 1이니까 됐고요. 이거 10이에요. 10에다 4, 40이고요. 10에다가 8, 이건 80이에요. 5에다 16, 80이고요. 1에다가 32죠. 이건 1이고요. 이걸 다 더해보면 200? 243. 243. 이게 뭔데? 이거잖아요. 3의 5승. 아까 얘기했던 그 3의 5승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단 이게 훨씬 편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걸 좀 더 직관적으로 푼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워딩 그대로 푼 거지. 부분집합 두 개를 꺼냈을 때 한 놈이 한 놈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하나의 부분집합 만들고
그 안에 원소가 몇 개냐를 파악을 해보면 얘 포함된 또 부분집합을 뽑는 경우 수들이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로 다 나누어서 따로따로 풀 수 있는데 이걸 계산하는 것이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원소가 5개니까 이렇게 푸는데 원소가 10개면 이렇게 풀 수가 없잖아요. 아, 이런 산수를 10개를 해야 된다고? 그걸 다 더해야 된다고? 6개만 해도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보단 벤 다이어그램을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고요. 계속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내 기억에 아까 있던 저기 니네 수업하기 전에 있던 그 언니 있죠? 그 제자라는 언니. 그 친구는 정발고 나왔거든요. 정발고 선생님이 이런 풀이를 해준 거야. 내가 보고 오, 대박, 씨, 이거야. 이걸 계속 쓰고 있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어떤 책에도 이렇게 써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풀이가 있긴 있던데 어쨌든 이것보단 이게 훨씬 간단하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네. 저기 이 써있는 칸 있잖아요. 네. 저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내가 1, 2라는 원소만 포함한 부분집합을 2개 뽑은 거예요. 중복 허락하니까 둘이 같아도 되잖아요. 됐죠? 만약에 중복 허락한다는 표현이 없으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찾아서 빼야 돼요. 이런 경우라는 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니까 2의 5승을 빼는 거예요. 3의 5승에서 2의 5승을 빼는 거야. 그죠? 이거 오늘 끝나니 이거? 이거 또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13번. 네. 그러세요. (1에서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고 한 장을 꺼내서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은 시행을 3번 한대요. 다 독립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적힌 수를 A, B, C라 할 때 다 다르면 제일 작은 수, 같은 게 있으면 같은 수를 K. 같다는 건 둘이 같을 수도 있고 셋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K가 4일 확률이래요. 그럼 K가 4라고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죠.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인 건데 A도 9 중에 하나, B도 9 중에 하나, C도 9 중에 하나. 999가 전체 경우예요. 그죠? 그 경우 중에 K가 4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규칙 1에 따라서 4인 경우를 보면 다 다르고 제일 작은 게 4인 거야. 그래서 규칙 1에 따라서 K가 4인 경우로 생각해보면 일단 A, B, C 중에 누가 4일지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걔한테 4 줄 거고 그럼 남은 2개는 5, 6, 7, 8, 9 5개 중에 2개 가져가는 거예요. P를 쓴 이유는 누가 뭘 가져갈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마워, 너만 듣고 있어. 그래서 계산해보면 3, 5, 4 해서 60 이렇게 생겼네요. 규칙 1에 따라서 K가 4인 경우는 60까지 있고요. 규칙 2에 따라서 K가 4인 경우를 보면 같은 수가 있다고 했는데 말했지만 2개가 같을 수도 있고 3개가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개가 같은 경우를 보면 A, B, C 3개 중에 같은 숫자 나올 2개를 골라야죠. A, B가 같을지 B, C가 같을지 A, C가 같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숫자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걔네 둘은 4를 가져갈 거고요. 남은 애는 4 빼고 나머지 1, 2, 3, 5, 6, 7, 8, 9 총 8개의 숫자 중에 아무나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생겼네요. 3, 8 얼마지? 24인가요? 네. 코로나인가? 3개가 같은 숫자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4. 그죠? 그래서 요거 더하시면 85네요. 그게 분자에 올라갈 숫자겠죠. 이렇게 더러워? 네. 85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계산해야 돼 이걸?
답이야 그게? 와. 야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각 자릿수를 더해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인 거지. 85는 더하면 13이잖아요. 13은 3의 배수 아니잖아요. 오. 뭔 말이야? 뭔가 그렇게 안 했는데? 예? 아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아니 이렇게 써서 못 따라먹겠어요. 한 거 같아요 저도. 했나? 이거를요. 제가 여기 규칙 2를 풀 때 두 개가 같으냐 세 개가 같으냐를 나누어서 생각했는데 그냥 두 개가 같다고 보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거나 와도 돼 라고 풀지 않은 이유는 그죠? 지금 두 개가 4라고 치고 남는 하나가 1에서 9까지 아무거나 와도 된다고 치면 그 중에는 두 개가 같은 것도 있고 세 개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걔를 그렇게 한 방에 풀지 않은 이유는 한 방에 그렇게 생겼다고 보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걔가 4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온다고 치면 27개거든요. 경우가 약간 다르죠. 차이가 나는 건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냐면 두 개를 4라고 치고 나머지 하나 아무거나 올 건데 이 중에 4가 왔다고 치면 그럼 애초에 내가 처음 고른 4가 이거 두 개인지 이거 두 개인지 이거 두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더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내가 A가 4고 B가 4라고 해놓고 C는 아무거나 와도 돼! 라고 했을 때 얘가 4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을 텐데 문제는 내가 B가 4고 C가 4라고 했을 때 A는 아무거나 와도 돼! 라고 해서 4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얘네 둘을 4라고 먼저 고정해놓고 이거 아무거나 와도 돼! 라고 했을 때 4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444는 둘 중에 누굴 먼저 고정해서 4가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예 따로따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네. 17번은요. 얘도요. 여러분이 안 골랐어도 제가 고르려고 했는데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니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골치 아픈 거야. 이게 기다라고 되어 있으면 좀 풀만 할 텐데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골 아프거든요. 맞다. 아 맞다? 응이다. 응이 뭐야? 한 2달 본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보면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보통 이런 거는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찾아서 빼는 거잖아요. 그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찾아서 빼야지. 얘는요. 얘네들이 같은 경우를 찾아서 빼야지. 근데 그러다 보면 둘 다 빠지는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걸 찾아서 다시 더 해야 돼요. 약간 피곤한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과정은 이거야.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텐데 그걸 모으기를 F3이랑 F4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함수가 있다고 보고 걔네들 여기다 다 모을 거예요. 집합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절대값 F1이랑 절대값 F4가 같아지는 함수도 있을 거거든요. 걔네들 다 모아서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럼 겹치는 것도 있긴 있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난 뭘 원했다고? 이거 밖에 있어야 되고 이거 밖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경우에서 보자면 아예 여기 이 영역에 있는 이거 어떻게 표시하냐? 이 영역에 있는 거 찾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완전 밖에. 이것도 밖에라는 말이니까. 그지? 그럼 이제 우린 뭐 한다고? 이거 원소의 개수 세서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빼면 된다 그런 얘기야. 그 과정이 그거였잖아. 이거 만족 안 하는 거 찾고 이거 만족 안 하는 거 찾고 그러다 보면 겹치는 게 2개 있으니까 하나 더 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원소의 개수 세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합집합의 개수 세가지고 뒤집자라는 겁니다. 전체 경우로 생각해보면 이거 그냥 함수예요. 뭐 1대1이니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요. 이것도 5개 중에 하나씩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분모는 5의 4승 될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게 귀찮으니까 얘를 집합 A라고 하고요. 얘를 집합 B라고 합시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거든요. 자, 좁지만 여기다 합시다. 아이고. F3이랑 F4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인데 치역으로 나오는 건 얘네들이기 때문에 경우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든가 바꿔서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든가 또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든가 1이랑 마이너스 1이든가 이거밖에 없죠. 나머지 경우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F3과 F4가 결정나는 경우가 4가지고요. 그 외에 F1, F2는 F3, F4랑 전혀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또 막 갈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경우 함수의 개수 몇 가지냐면 F3과 F4 때문에 4가지 있고 그 경우마다 F1과 F2는 지들 마음대로 막 갈 거예요. 그러니까 5의 제곱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B는 뭐냐 하면 절대값 F1이랑 절대값 F2가 같은 경우인데 4. 그죠? 이런 경우인데 일단 얘가 가져갈 수 있는 F1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총 5가지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얘가 마이너스 1인 거, 0인 거, 1인 거, 2인 거. 그 각각의 경우마다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1도 돼요. 얘 0밖에 안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1 되고 얘 2 돼요. 전체 몇 가지 있다는 이야기냐면 7가지 있어요. 얘네 둘이 결정나는 경우가 7가지가 있고요. 그 경우마다 나머지 애들은 지들 마음대로 갈 거니까 5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 다음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A랑 B의 교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거. 겹쳐 있는 게 지금 F4거든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보는 게 낫겠죠? F4가 2인 경우에 F3은 요거 F4가 2인 경우라면 F1은 요거 하나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F4가 2인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F4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F3은 무조건 얘가 와야 되고 그 경우에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얘 하나밖에 없네요. 요것도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F4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와야 되고 F4가 1인 경우면 마이너스 1 되고 1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가지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1이지만 F4가 마이너스 1인 경우면 F1은 뿔마 1 해서 2가지가 와요. 그래서 F4, F3, F1 요 3개의 치역이 결정나는 경우가 총 6가지가 있고 그 경우에 F2는 지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갈 거니까 5의 1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래서 요놈 둘이 더하시고 요놈을 뺀 게 합집합 원소의 개수일 거고 그걸 전체에서 빼시면 아예 바깥쪽 원소의 개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를 계산하는 것이 약간 피곤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서 기다를 찾아가지고 전체를 뒤집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에요. 한국말이야. 기야 아니야. 그지? 기다 아니다는 한국말 아니야? 그러니까요. 왜 웃어? 기라 그래서 귀를 만진 거야?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지? 깜짝 놀랐네. 오, 깜짝이야. NA랑 NB하고 요걸 빼면 거를 이걸 빼면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나는 밖에 거니까 그죠? 이거에서 빼야죠 그걸. 빼요?
빅뱅. 이게 분모에 들어가면 요 확률이 나오는 건데 아, 나는 바깥쪽 확률이니까 1에서 그걸 빼야죠. 그 뺀 거를 또 전체로 나누. 그죠. 25번. A, B 두 사람이 탁구 시합을 하는데 먼저 세 세트를 이긴 사람이 승리한대요. A는 어떤 세트를 이겼을 때 그 다음 세트도 이길 확률이 3분의 2고요. 어떤 세트를 졌을 때 그 다음 세트도 질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멘탈이 약하네요. 그죠? 첫 세트에서 A가 이겼을 때 A가 승리할 확률을 구하래요. 경우를 다 따져가지고 확률을 따로따로 다 계산해야 되네요. 그죠? 귀찮은 지고. 자, 우리의 주인공 A는 이긴 다음에 또 이길 확률은 3분의 2래요. 그 말은 이긴 다음에 질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 얘기고요. 왜? 저기 귀여워. 뭐가 귀여운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 히어로에 나온 페이맥스. 베이맥스 나온. 이런 거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아니 뭔가 너희들과 나 사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벽 같은 게 있는 것 그런 느낌? 페이맥스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나 몰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디에 나온다고 그게? 빅 히어로 빅히어로는 뭐야? 애니메이션 겁나 슬픈데. 그 하얀 덩어리 큰 거? 네. 오, 표지만 알아. 겁나 슬퍼요. 표지만 알아. 알게 뭐야? 고3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진 다음에 이기는 거, 진 다음에 지는 거. 어떤 세트를 졌을 때 그 다음 세트에도 질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얘는 4분의 1이다 그 얘기네요. 그죠? 얼굴로 보이지. 요거 가지고 나만 이러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세트에서 A가 이겼대요. 아이고. 그럼 두 번째 세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A가 이기든가 B가 이기든가. 그 다음 세트에도 A가 이기든가 B가 이기든가 A가 이기든가 B가 이기든가. 얘는 그냥 A 하니까 끝났죠. 그 다음 A, B거든요. 얘도 A가 이기든가 B가 이기든가. 그러면 A, B, A 하면 끝났고요. A, B 했으면 원래는 A, B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A가 이기는 것만 원하니까 이러고 끝나요. A, B, A니까 요 뒤에 자리가 없네요. 요 뒤에 A, B 이렇게 있는데 요 뒤에도 또다시 A, B가 되거든요. 그러면 A, B, A 하면 게임 끝났고 A, B 하면 이 뒤에 원래는 A, B지만 A가 이겼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A고요. 여기 A, B 왔으면 그냥 A가 와서 이렇게 게임이 끝나야죠. 그래야 A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 각각의 경우마다 확률을 구하시면 되죠. 그죠? 첫 번째 경우는 A가 이겼대요. 이건 이미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관한 확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A가 이겼어요. 또 A가 이겼대.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3분의 2 요거 그리고 또 3분의 2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A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A가 졌고요. 이겼는데 졌어요. 그 다음 졌는데 이겼어요. 요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요거 할 차례죠. A가 이겼고 이겼어요. 졌어요. 또 졌죠? 근데 이겼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런 산수로 그냥 하시면 돼요. 계속 쭉쭉쭉. 되죠? 이게 몇 번 이기고 몇 번 졌느냐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이겼냐 졌냐의 순서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앞에 판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뭐 3승 1패로 이겼어. 아니면 3승 2패로 이겼어.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이긴 횟수, 진 횟수만 보면 되는데 앞에 이겼냐 졌냐에 따라서 뒤에서 이길 확률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수형대로 그려야 되고요. 이런 얘기야. 보면 A, A, B, B, A 두 번 이기고 두 번 지고 이긴 이 경우에 이길 확률이랑 두 번 지고 두 번 연달아 이겨가지고 우승할 확률은 꼭 같으리란 보장이 없다고요. 계산해봐야 알아요. 그죠? 아니 뭐 얘처럼 A, B, A, B, A 이렇게 해서 3승 2패가 된 경우도 아마 확률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서도 중요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뒤로 하는 건 산수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넘어갑시다. 26번은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중에서 좌표평면 위에 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할 건데 두 점의 y좌표가 같을 때 거리가 1일 확률. 조건부 확률이네요. 그죠? 고른 두 점의 y좌표는 같은 거고요. 그 중에 거리가 1일 확률이에요. A, B, x좌표, y좌표 둘 다 자연수고요. 나 조건을 보니까 어떤 무리함수 밑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림을 좀 그려보면 x절편은 16,0이고요. y절편은 0,4예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못 그리니까 대충 그려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4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밑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요 영역이 되겠죠. 어차피 A, B는 다 자연수여서 1, 4분면에 존재해야 되고요. 요 무리함수 곡선보다 밑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요 영역에 존재하는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인 점 찾으래요. 근데 이 점의 y좌표가 4이기 때문에 y좌표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정도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정수점의 개수 나온다고요. 보시면 y좌표가 1인 점은 맨 처음에 1,1이고요. 맨 마지막은 얘가 1 되는 거 찾으라는 이야기니까 a가 15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끝에는 15,1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무리함수 선 위에 있는 거니까 내가 선택 못해요.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건 y좌표가 1인 건 x가 1에서부터 14까지예요. y좌표가 2인 건 1,2부터 가겠죠? 어디까지 갈 거냐면 얘가 지금 2란 이야기고요. 그럼 루트를 씌우면 얘는 루트 4란 이야기니까 a가 12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12,2다 그 얘기니까 x좌표는 1에서부터 11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y가 3인 것도 빨리 계산해보면 3이래요. 9예요. a는 7일 텐데 선택할 수 있는 건 7은 안 될 거니까 6까지예요. 그쵸? 4는 요거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y좌표가 4인 건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점은 이렇게가 다예요. 14개, 11개, 10개, 6개 더하면 31개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근데 뭐 31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부 확률이었어요. 선택된 두 점의 y좌표가 같을 때니까 y좌표가 같은 두 점을 고르는 경우로 생각해야죠. 그 말은 여기서 2개 고르거나 여기서 2개 고르거나 여기서 2개 고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y좌표가 이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선택된 두 점의 y좌표가 같은 사건을 A라고 보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일 확률을 B라고 보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 물어보는 거죠. y좌표 둘이 같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일 확률.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한다고? 분모의 PA, 분자는 A 교집합 B 이렇게 생겼다고요. PA라는 건 뭐라고? 전체 경우 중에서 이건 원래는 전체 경우 중에서 A, 전체 경우 중에서 A 교 B인데 전체 경우라는 건 어차피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원소의 개수 가지고 바로 치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해보면 1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 더하기 11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 6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 이게 전체 경우고요. 그 중에 교집합 여기서 차이 1 되는 거 2개 고르는 건 13가지 있죠. 1이거나 2, 3이거나 3, 4거나 등등등 해서 13, 14를 고르는 거거든요. 얘는 그럼 10가지겠죠? 얘는 5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수점의 개수, 자연수점의 개수를 세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거기에서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시면 푸는 걸 보니까 그렇게 막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니죠. 이 승부차기는 이거 너 왜 웃어? 보기만 해도 좋으냐 그렇게? 네 선배 중에 한 명이 그랬다니까.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할 수 없는데 선생님 입안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랑 건영이 그랬더니 걔 축구하는 애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맨날 축구하는 애인데 걔도 S반이에요? 막 이러면서 넌 맨날 축구하는 애로 정해져 있어. 네 선배들한테. 승부 차이가 뭔지 다 알아? 설마 싶은데 모르는 애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나 이걸 설명했다니까 승부 차이가 뭔지를. 마지막에 몇 년 전에?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동점일 때 하는 건데 맞아 동점일 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5명을 일단 무조건 다 차는 거야. 알고 있어? 봐봐. 첫 번째 사람이 골 넣었고 그러니까 못 넣었고 넣었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5명까지는 다 차는 거야. 건영이가 아니래요. 5명까지 다 차는 거야. 다 차는 게 아닌 이유는 다 차봤자 승패가 결정 났으면 안 차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차는 거라고. 첫 번째 사람이 못 넣고 이 팀의 첫 번째 사람이 못 넣고 이 팀의 첫 번째 사람이 넣었어. 그래도 얘는 차는 거예요. 얘가 또 못 넣었어. 얘가 넣었어. 또 차는 거야. 5명까지는 그냥 다 차는 게 기본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또 못 넣고 얘가 넣으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넣고 다 못 넣어도 승패는 어차피 결정 난 거니까 안 차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5명이 다 차는 거예요. 다 차서 최종적인 스코어를 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승부차기를 해서 4대4로 승부가 나지 않았다는 건 그럼 이 5명 중에 누가 못 넣은 건지 몰라요. 다 된다고. 이 5명 중에도 누가 못 넣은지 몰라. 다 된다고. 꼭 마지막 사람이 한 명 못 넣어서 4대4인 게 아니라고요. 별로야? 이거 그러니까 승부차기가 뭔지 좀 설명을 해줘야지. 당연히 아니, 나 심지어 탁구 복식이 뭔지도 설명했어. 복식이 뭐니? 여러분 선배 중에 있어요. 내가 말은 안 하겠다만 한참 선배들 중에 여러분 학교 선배 중에 세상에 복식이 뭐니? 단식 복식 몰라 그지? 호흡인가요? 나 진짜 때릴 뻔했어. 진짜. 어쨌든 승부차기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건데 5명이 넣든 못 넣든 일단 다 차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대4로 승부가 나지 않았다는 건 A팀도 5명 중에 1명은 못 넣었다는 거고 B팀도 5명 중에 1명은 못 넣었다는 거예요. 누가 못 넣든지 간에 5명씩은 찰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누가 못 넣든. 근데 그 상태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1명씩 더 차는 거야. 둘 다 넣으면 그 다음 사람이 차는 거고요. 둘 다 못 넣어도 그 다음 사람이 차는 건데 둘 중에 1명은 넣고 1명이 못 넣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야, 게임은. 근데 지금 5명까지는 4대4래요. 그럼 이런 얘기야. A팀에서 5명 중에 1명은 4명이라고 할까요? 5명 중에 4명이 넣는 거지.
넣는 게 어디야? 넣는 게 0.8이고요. 못 넣는 게 한 명 있어요. 이게 A팀에서 승부차 끝났을 때 4점인 경우고요. B팀도 마찬가지예요. 5명 중에 4명은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못 넣은 거야. 이게 지금 4대 4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더 차서 5대 4로 A가 이겼다는 건 A에 있는 키커는 넣었고 B에 있는 키커는 못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5대 4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둘 다 넣었으면 얘네 팀이 먼저 찬다고 해서 얘네가 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공평하게 한 번씩 더 차는 거니까. 둘 다 넣었으면 7번째 키커가 나오는 거고 둘 다 못 넣었어도 7번째가 나오는 건데 한 팀이 넣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근데 5대 4로 A가 이겼다는 건 A팀은 넣었고요. B팀은 못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게임이 끝났다 그 얘기예요. 이거 계산하라는 이야기고요. 뭐 이거 막 정해 0.8에 4승, 0.8에 4승, 0.8에 있으니까 0.8 9승이 어디 있겠죠? 거기에다가 5, 0.2, 1, 5, 0.2, 1, 0.2 됐죠? 승부 차이가 뭔지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승부 차이를 설명해줘야지 이런 썩을. 이게 무슨 체육 시간도 아니고. (17번) 다 와간다. 2개만 하면 됩니다 이제. 아직 통계는 안 푼 친구들이 좀 있어서 뭐 다는 못하겠지만 푼 사람들 중에 질문 한 개 저거 2개니까 시간도 딱 2개 하기에 적당하게 남았고요. 저거 2개까지 오늘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합시다. 학생이 400명인 어느 학교에서 평균이 170, 편차가 5래요. 400명을 키가 큰 사람부터 줄을 세워서 앞에서부터 4개의 그룹으로 100명씩 자를 거래. 각각이 25%다 그 얘기예요. 그죠? A 그룹에 속한 학생들을 Acm 이상이라고 했을 때 A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럼 그 말은 Acm 이상일 확률이 25%다 그 얘기네요. 뇌정지가 왔어. 400명을 100명씩 잘라서 4그룹으로 자를 건데 맨 앞에 있는 그룹을 A그룹에 속한 학생을 Acm 이상이야 라고 말하려면 A와 B 경계선에 Acm라는 키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Acm 이상일 확률이 25%야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당연히 키가 몇 cm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 키가 확률 변수가 될 거야. 학생들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보면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170, 표준 편차가 5인 녀석인데 요 키가 Acm 이상일 확률이 25%야. 이것에 해당하는 A 찾으세요 라는 말이라고요. 그죠? 그림 그려보면 키 x축 170, 표준 편차 5, A보다 큰 게 0.25니까 여기에 A가 있겠죠? 여기가 0.25래. 그럼 여기도 0.25일 거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Z를 찾아보면 여기는 0일 거예요. 어디였어? 0.25에 해당하는 Z는 0.68이에요. 여기가 0.68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여기 0.25가 될 거라고. 그럼 그 말은 0.68이라는 Z값은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와 같더라 라는 거고요. 그 말은 A가 평균값에서 표준 편차의 0.곱하기가 아니고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0.68배만큼 이동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는 소리라고요. 5 넘기고 170 넘긴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3.2 170 3.2가 3.4죠. 170 3.4 이렇게 되겠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이거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 그 뒤로는 그냥 간단한 산수하는 거고요. 요 말을 알아차리는 게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었어요. 드디어 표본 이야기가 나왔네요. 요건 뭐 원래는 다음 주에 이제 추정에서 할 이야기이긴 하지만 추정 문제 풀 때 많이 풀겠지만 나온 김에 미리 봅시다.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 평균이 x바고 신뢰도 95%가 저렇게 생겼는데 크기를 이번엔 다르게 해서 크기를 400이라고 해가지고요. 새롭게 만들었대요. 얘가 요럴 확률이 이거가 될 때 자연수 n을 구하래요. 이 n 어디 있었냐면 아까 여기요.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본을 두 번 만든 거지. 한 번은 크기가 n인 표본 만들어서 모평률 추정한 거고요. 또 한 번은 400짜리 만들어 가지고 확률 한번 찾아본 거였다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 먼저 보면 요렇게 생긴 녀석은 뭐 당연히 어차피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은 m일 거고 표준 편차는 크기가 n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건데 그럼 여기 나오는 C는 95% 신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95%에 해당하는 K의 값은 1.96이에요. 그러니까 C라는 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기억은 하고 있나요? 망했어. 이렇게 생겼고 일단 계속 갑니다. 네. 외우긴 외우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 자체도 사실은 확률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좀 설명을 할까요? 월요일에? 네, 그래요. 월요일에 어쨌든 추정 설명을 좀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요. 화요일이요. 미안해. 너 이런 것도 되게 칼 같네. 다 잤니? 3시간 반 만에 이제 다 잤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이미 추출한 크기가 400짜리. 이번엔 n이 400짜리 표본을 보겠대요. 요 x반은 정규분포 평균 m 루트 n분의 시그마 할 거니까 20분의 시그마 얘가 표준 편차의 녀석이에요. 그런데 그 x바가 m에서 2분의 1c만큼 왼쪽 이하일 확률이 이거래요. 봐. x바 입장에서 보면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20분의 시그마인데 m에서 m-2분의 1c야. 이거 이하일 확률이 0.0071이래요. 그럼 요 확률은 0.4929 이렇게 생겼고 0.4929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Z로 바꿔보면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45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 편차는 표준 편차에 마이너스 2.45배다 그런 이야기고요. 헷갈리시면 공식에 때려 넣어도 되거든요. m-2분의 1c에서 m을 뺀 걸 표준 편차로 나누었더니 마이너스 2.45더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m은 알아서 없어질 거고요. 요 c는 우리 아까 찾았어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나누기 20분의 시그마가 마이너스 2.45래요. 시그마는 약분 되겠죠? 미지수 n밖에 안 남아요. 막 산수 해가지고 n 찾으시면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면 당연히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외우는 것도 무턱대고 외우면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하긴 할 텐데 어쨌든 과정은 이러합니다.
내가 혼냈니? 나 혼내지 않았어. 해서 일단 수능 완성, 작년도 수능 완성에 제가 고르는 문제들은 여기까지인데 통계 부분 아직 덜 풀어가지고요. 그래서 더 질문할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 제가 골라드린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문자로요.